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은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어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예컨대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면 그것도 주변에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는 왜 안 가지냐, 무슨 문제 있냐 하며 한 소리씩 거들기 마련이죠. 아이를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밖에서 일을 해도 결국 육아와 가사도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당연시됩니다. 결국 여성들에겐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온통 의무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축복처럼 강요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오랜 무의식 속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죽음이라는 상징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친정을 떠나 낯선 남자에게 가는 결혼 자체도 가장 큰 이별이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원시시대 때부터 여성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출산 과정을 맞게 된 건 인류 역사에서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다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았고, 이는 인류 대대로 여성의 내리에 각인되어 온 겁니다. 육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아이에게 꼼짝없이 얽매여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바빠서 보내준 신의 대리인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선사받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욕망은 철저히 억압하고 구속당해야 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여성도 임신과 출산, 육아가 싫다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잘 해내는 것이 선이요, 이를 잘 못하면 악한 것이란 이분법적 사회 통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 같은 가치관에 순응하길 요구받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은 분명 모든 여성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욕구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욕구들은 그래서 억압되게 됩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 즉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된 정서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일종의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걸 정신의학에서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안 되는 생각이나 감정들이고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되거나 우리의 삶의 길을 잃게 만들 정도로 우울하고 불안으로 휘감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물론이고 각종 신체적 불편 등이 원인을 알기 힘들고 잘 낫지도 않는 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분석해 보면 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무의식에는 바로 엄마라는 역할과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1년 넘게 낫지 않는 전업주부 A씨입니다. A씨는 두통도 두통이지만 자신이 아이들에게 짜증과 화를 너무 심하게 내는 게 잘 멈춰지질 않는다고 호소를 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화를 심하게 내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싶고 아이들한테 너무했다라며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음 날이 되면 울컥합니다.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겁니다. 시댁이나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 둘을 뒷바라지하는데 일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한번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노정, 즉 화나는 감정을 자주 발하는 것은 마음이 이미 식었고 몸은 지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A씨의 경우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잘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위치가 너무 부담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건 A씨 스스로도 불편합니다. 아니 전업주부인 엄마가 육아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계속 억압하고 자신의 마음에는 아예 없었던 것처럼 포장하려는 과정에서 노정, 즉 쉽게 화내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모른 채 A씨는 그저 한번 말하면 아이들이 잘 듣질 않아서 혼내는 것이라고 합리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구 불만은 전혀 해소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결혼 전에는 커리어 우먼으로 주목받고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후회하고 다짐해도 분노 조절 장애는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짐을 덜어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A씨는 엄마라는 그 이름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육아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썩 달갑지 않은 일들 말이죠. 아이들을 깨워서 씻겨야 하고 밥 먹이고 옷이며 양말까지 일일이 다 챙겨줍니다. 초등 고학년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책가방이며 준비물까지 2번, 3번 엄마가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이가 잘 못 챙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아이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오히려 엄마 잔소리 때문에 이런 습관이 더 잘 안 고쳐집니다. 정작 당사자인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엄마가 대신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아이 입장에선 등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책가방 챙기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조차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어쨌든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챙겨줬으니까요. 엄마가 굳이 이런 데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바꿔봐야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막상 그러면 아이들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학교 생활도 완전 엉망이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불안을 조금은 견뎌보면서 엄마는 꼭 필요한 최소한만을 해주고 자신의 심신 에너지를 아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는 바로 엄마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2달 뒤 A씨는 아이들도 상처를 덜 받고 점차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챙기더라 하며 오히려 모든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육아와 엄마라는 큰 부담으로부터 현실적인 타협안이나 해법을 찾는 것이 지친 심신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산후 우울증 환자 B씨입니다. 출산 후 막상 아기가 예뻐 보이질 않습니다. 왜 사는가 싶고 무력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약해졌고 아이 젖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B씨는 임신 중에도 기형아가 나올 것 같아 내내 불안했다면서 입덧도 너무 심해서 임신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임신 및 산후 우울증은
남편의 외조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너무 힘든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죠. 여성은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 모두 다 남편 혹은 결혼과 임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원초적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B 씨는 이런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자상하고 아내를 끔찍이 위해 줍니다. 상담 결과 B 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처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던 경우입니다. 어릴 적 B 씨의 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이 안 풀리면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우울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B 씨는 가정이라는 곳은 불행한 곳이다라는 공식이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불행해질 것이라 여긴 겁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기에 계속 우울해만 해온 겁니다. 다음은 결혼 후 10년간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있는 C씨의 사례입니다. 여러 불면증 환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잠을 이렇게 못 자면 몸도 쇠약해지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잠을 좀 잘 잤으면 하는 바람을 치료자에게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런데 C씨에게선 그런 절실함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상담 결과 C씨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제를 계속 먹어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약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면 수면제를 이제 안 먹을 수 있다고 치료를 아무리 권해도 석연찮은 이유를 대면서 수면제만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면증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임신 중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거죠. C씨의 불면증은 결국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겁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무의식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불면증이 있어야 오히려 덜 불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정 분석을 해보니 C씨는 전업주부로만 평생 살아온 자신의 친정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소망이 강했습니다. 부유한 외갓집에서 태어나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자기 일 없이 전업주부로만 살다 보니 아버지에게 평생 눌려서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꼭 밖에서 인정받고 경제력도 있어서 자신이 하고픈 대로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삶에 임신과 육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자상한 남편이 좋아서 결혼하기는 했지만 임신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불면증을 낫지 않는 지병처럼 계속 갖고 온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상당수가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과도한 부담감이 진짜 병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깜짝같이 모르게 형성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증상 개선 약만 쓰면 좀처럼 호전이 안 됩니다. 여성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 타당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단순 신체 증상이 아니라 임신이나 육아, 출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무의식이 자식 자신에게 알아달라는 호소이자 신체 언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이고 여성 자신조차도 무시하고 억압하는 방법으로만 버텨왔던 것에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융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다음 단계의 성장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은 엉뚱한 데 있는데 자꾸 신체 증상에만 집착해봐야 고통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피하고 싶어 했던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기가 된 겁니다.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